비정상 기상 상황입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즉시 착석해 주십시오. 긴급 항로 변경을 실시합니다. 차가운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를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검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납게 두드리고 있었죠. 순간 객실의 모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동아시아 상공 33,000피트, 도쿄 하네다 공항을 향하던 그 순간. 저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갑자기 흔들리는 비행기, 승객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슴 깊이 자리 잡았던 그 서구인의 오만한 우월감이 산산조각 나던 순간까지도.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기장의 한마디가 제 세계관을 뒤흔들 거라곤 그 순간만큼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었길래 아시아는 일본뿐이라며 소리치던 영국인이 한국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수석 승무원 캐서린입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을 준비하는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일본항공의 수석 승무원 아야카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아야카가 다음 일정으로 한국 서울에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그런 후진국에 갈 일이 있으신가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어설픈 나라인데. 제가 봤을 때 아시아는 일본이 최고였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따라가는 복제품 수준이었죠. 특히 한국은 그 중에서도 반쪽짜리 개발도상국이라고 확신했어요. K-팝이니 한류니 하는 것들이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건 그저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은 것만 번지르르 할 뿐이에요. 도로 인프라도 엉망이고 공항 시스템도 비효율적이고 재난 대응 능력도 형편없죠.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 말에 아야카는 예의상 미소 지으며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누가 굳이 가고 싶어 할까? 도쿄나 싱가포르 같은 진짜 발전된 아시아 도시들이 있는데 말이야. 백인인 제가 보기에 아시아는 일본과 나머지로 나뉘었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서구 문명을 어설프게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승무원 대기실에서도 한국에 대한 제 경멸은 계속됐습니다. 서울? 난 차라리 도쿄나 홍콩이 100만 배 낫지.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변방국일 뿐이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품고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됐지만 일본 열도에 접근할수록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곧 기장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기장실에 들어서자 심각한 표정의 기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이 폭우로 인해 일시 폐쇄되었어요. 활주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나리타, 오사카 간사이 공항도 마찬가지고 중국 베이징, 상하이 공항도 모두 비상 상태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공항이 침수되다니요? 아시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일본이? 대체 공항은 어디로 정해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장이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한국요? 저도 모르게 반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인천공항만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연료도 고려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선 인천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속으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울 텐데.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은 그저 이류 아시아 국가로만 보였으니까요. 객실로 돌아와 다른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인 동료 리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어요. 한국이라니 최악이야. 교통체증도 심하고 시스템도 엉망일 거야. 그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리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도쿄보다는 낫겠지. 기장님께 지금 일본 상황을 들으니 도로가 완전히 강으로 변했다더라.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아무리 침수됐다고 해도 아시아의 인류 국가와 이류 국가는 비교도 안 되지.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쿄 공항이 침수됐다는 것조차 충격이었는데 한국 같은 아류 국가가 더 잘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비행기의 진로가 변경되고 방향을 한국으로 틀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승객들을 안심시키느라 바빴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백인 승무원으로서의 우월감이 제 사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내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긴급하게 호출을 받고 달려가 보니 60대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 승객이 갑자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사분 계십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저는 기내 방송을 통해 외쳤습니다. 기내에 있던 한 의사가 달려와 환자를 살폈습니다. 심정지 증상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AED도 준비해주세요. 저는 곧바로 기내에 응급 장비를 가져왔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시급했어요. 리사가 기장실로 상황을 알리러 갔고 저는 환자 곁에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잠시 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들은 응급 착륙 준비를 해주세요. 인천공항에 의료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 긴급 착륙 예정입니다. 착륙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방송을 하며 초조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일본이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기장이 인천공항에 전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본인 남성 승객, 심정지 추정, 현재 CPR 진행 중, 착륙 즉시 전문 의료팀 필요 30분 후 도착 예정. 의사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불안한 표정, 환자 가족의 공포에 찬 얼굴, 긴박한 기내 분위기,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발 빨리 착륙해야 해. 하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응급 대응이 가능할까? 저는 의구심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인천 상공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박한 건 환자의 상태였어요. 의사는 20분 넘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있었고 환자의 생명은 실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고도를 낮추며 서울 상공을 지날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믿음의 첫 균열이 일어났어요.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침수되지 않았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일본이나 중국의 도시들은 물바다가 되었는데 서울은 마치 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처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리사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로가 전혀 침수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한국의 방제 시스템이 이렇게 우수하다니. 하지만 곧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긴급 의료 상황으로 우선 착륙을 허가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이미 응급 의료팀이 대기 중입니다. 기장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런 폭우 속에서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비가 퍼붓는 상황에서도 활주로는 깨끗했습니다. 물이 전혀 고여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활주로 옆에는 이미 구급차와 의료진이 정확한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활주로 라이트, 완벽하게 작동하는 배수 시스템, 그리고 정확히 우리 비행기가 착륙할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의료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착륙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하다니.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비옷을 입은 지상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활주로 주변의 배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빗물을 처리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착륙 직후 긴급 의료진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가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로 향하지 않고 특별히 지정된 위치에 멈추자 즉시 계단차가 다가왔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의료진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빠르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6명의 의료진이 신속하게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수 처리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완벽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료팀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물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심정지 약 25분경과 간헐적 맥박, 산소포화도 불안정. 의료팀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고급 휴대용 의료 장비를 꺼내 환자에게 연결하고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조직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환자 이송 준비 완료, 공항국제응급센터로 즉시 이동합니다. 환자는 특수 제작된 들것에 신속하게 옮겨졌고 의료진은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환자가 기내에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장비의 첨단성에 놀랐습니다. 외국인 환자 가족도 함께 이동해주세요. 의료진 중 한 명이 일본어로 환자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국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저는 승무원으로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미사와 함께 환자를 따라 기내에서 내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만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빗물이 닿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특수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구급차는 기내에서 불과 10m 거리에 대기 중이었고 그 안에는 이미 첨단 응급의료 장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신속하게 구급차로 옮겨졌고 저와 리사도 상황 파악을 위해 함께 타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놀랍게도 공항 내 특별 응급차로가 열렸습니다. 일반 차량은 모두 대기 상태였고 신호등도 모두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구급차는 어떤 지체도 없이 공항 내 국제응급센터로 직행했습니다. 이건 정말...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국제응급센터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의료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기실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실시간 상태 업데이트 스크린, 심지어 각국 승객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15분 후, 한 의사가 나와 환자 가족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분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고 응급시술을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충격이었어요. 25분 이상 위태로운 상태였던 환자가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받고 소생하다니.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응급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골든타임 내 소생률이 92%에 달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영국 대학병원들의 수치보다도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의 의료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런 수준의 응급 대응은 보기 힘들어요. 의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인천공항은 특히 국제 여행객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특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극심한 기상 상황에서도 대응 매뉴얼이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저는 리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생각이 읽혔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인천공항의 다른 모습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배수 시스템이 빗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심지어 미끄럼 방지 처리된 바닥은 빗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후진국이나 아류 국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완벽한 시스템, 최첨단 의료 기술,
그리고 인명을 살리는 효율성은 제가 알던 서구 우월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요. 비행기로 돌아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인천공항이 보여준 기적 같은 대응은 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승무원 숙소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 시내를 관찰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도시는 놀랍도록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서울은 스마트 빗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 밑에 대형 저류 시설이 설치되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류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강남역은 예전에 침수가 잦았지만 최첨단 배수 시스템을 구축한 후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의 모든 중요한 도로에는 스마트 센서가 설치되어 빗물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배수량이 조절된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가 물에 잠기곤 했는데 이런 폭우 속에서도 도로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을 지나갈 때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 입구가 특수한 방수 설계로 되어 있어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강 다리를 건널 때는 강물이 불어났음에도 둑이 튼튼하게 물을 막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변 도로조차 침수되지 않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을 지날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교통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해 차량 흐름을 최적화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 극심한 폭우 속에서도 교통 체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런던, 파리, 심지어 도쿄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도시 인프라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서구가 최고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 앉아 있을 때 아침에 만났던 일본항공 승무원 아야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옷은 젖어 있었고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아야카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일본항공은 승무원 숙소 확보를 제때 하지 못했고 그녀와 동료들은 몇 시간 동안 폭우 속에서 숙소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도운 건 한국인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이미 폭우로 여러 항공사가 도착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럼에도 일본항공 승무원들을 위해 호텔을 알아봐주고 식사할 수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주었다고 해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아야카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한 한국인 직원이 일본어로 일본인 노부부를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아야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한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영국인으로서 가진 우월감, 아시아를 2등급과 3등급으로 나누던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정리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12시간 전 물바다였던 도로는 완벽히 말라 있었고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정상 운영 중이었지만 도쿄는 여전히 마비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나리타 공항만 제한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몇 시간을 활용해 아야카와 함께 서울 시내를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SNS를 찾아보니 한국에 자주 오는 승무원들이 꼭 사야 하는 아이템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명동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화장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입구마다 직원들이 샘플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화장품은 많이 사서 간대요. 아야카가 설명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은 싱긋 웃으며 마스크팩을 소개했어요. 이건 우리 베스트셀러예요.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고급 마스크팩을 사려면 최소 한국 가격의 5배 이상은 내야 했거든요. 저는 빠르게 마스크팩 박스를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고생한 모든 팀원들과 기장님에게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어요. 행복하게 쇼핑을 마치고 아야카와 저는 편의점이라는 곳을 들렸어요.
이곳에서도 승무원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이 있다고 했죠. 그건 메론 맛이 나는 초록색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맛있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아야카가 웃으며 권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너무 달지도 않은데 묘하게 계속 먹고 싶은 메론 맛이 느껴졌어요. 나중 일이지만 영국에 돌아와서도 가끔 생각이 날 정도였거든요. 호텔에 돌아와 보니 손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마스크팩과 여러 화장품들, 한국에서 파는 과자와 호기심에 구매한 라면까지요. 이러다 수화물 무게 초과로 추가 요금 내겠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쇼핑백을 정리하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죽도록 싫었던 긴급 한국행.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룻밤의 한국 체류가 나에게 편견을 깨는 경험을 선물한 거예요. 내가 몰랐던 아시아의 진짜 보석은 한국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 재난 상황을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깔끔하고 멋진 거리들과 매력적인 쇼핑까지요. 모든 면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서구와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후 한국 화장품은 동료들에게 순식간에 분배돼 버렸어요. 다들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폭우 속에서도 그렇게 빨리 정상화되는 걸 보고 놀랐어. 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곳들이 많아. 6개월 후 저는 휴가를 위해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진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죠.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저 이 놀라운 나라가 보여줄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더욱 멋지고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